안녕하세요, 식약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김정은 약사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가을인데요.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을철 이맘때쯤이면 수험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11월 중순이 수능이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 수험생에게는 수능 성적만큼이나 고민되는 것이 바로 여드름입니다. 자, 1년, 길게는 2, 3년을 이 공부만을 위해 매진해오다 보니 피부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고3 수험생의 경우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여드름이 더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여드름은 모든 수험생의 고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수능 끝나고 나면 유독 피부과 진료가 늘어난다고 하죠. 사춘기 청소년의 약 85%에서 여드름이 관찰된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이 여드름이 사춘기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청소년기뿐 아니라 이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만큼 약국에서도 여드름 치료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여드름 치료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약질시 준비했습니다. 여드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꼭 보고 가세요. 여드름은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유분이 많은 화장품 사용,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청소년 시기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의 영향과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을 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죠. 자, 이 신체 성장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모낭에 쌓인 각질로 인해 피지가 잘 배출되지 못하면 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에 의해서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서 여드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샘이 많은 얼굴, 특히 이 T존 부위나 턱 부위에 여드름이 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성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여드름은 차츰 사라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식습관, 흡연, 음주, 그리고 전 연령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요. 20, 30대 환자도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여드름은 형태와 진행 정도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면포. 흔히 우리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혹은 좁쌀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이 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뾰루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구진. 이 면포 단계에서 염증이 진행되면서 붉게 돌출된 형태예요. 이후부터는 이 염증이 심해져서 고름이 차오른 형태인 농포, 고름이 피부 깊숙이 자리 잡은 형태인 결절까지 뒤로 갈수록 중증에 해당됩니다. 가장 이 경증인 면포 형태일 때는 아직 염증이 없기 때문에 각질 제거, 보습 등의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 감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이 여드름이 붉게 돌출된 형태가 바로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기 시작하고 며칠 두고 보면 결국 노란 고름이 차고 또 크기도 커지는 화농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손으로 여드름을 짜는 경우에 2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심한 염증이 진행되는데요. 이 피부에 새살을 만드는 진피층까지 염증이 진행되면 추후에 이 염증이 가라앉고 농이 없어지더라도 피부에는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 자국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여드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드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문가가 아니면 압출하는 과정에서 진피층까지 손상을 시키거나 2차 세균 감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여드름 치료의 핵심은 바로 염증 관리입니다. 자, 아직 좁쌀 여드름의 단계라면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세안과 각질 관리 그리고 이후 보습에 신경 써야 하겠죠. 자, 예방이 최선의 치료니까요. 이미 염증성으로 진행된 경우라면요, 무리하게 짜내지 말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 군데에 붉거나 고름이 찬 화농성 여드름이 심하게 난 경우라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부 관련 질환은 개인차가 크고 또 치료 역시도 환자마다 또 여드름의 종류나 염증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여드름 치료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드름 치료제는 이 바르는 약과 먹는 약으로 나눌 수 있죠.
이 먹는 약으로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성분의 항생제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 사용되는데요. 여드름균을 죽여서 이 여드름의 효과를 나타내는 항생제와 피지 분비를 조절해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비타민 A 유도체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일반 약품 중에서도요, 이 현계연교탕이나 배농상급탕 등 한방 소염제가 여드름에 승인정증이 있거나 혹은 염증성 여드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바르는 약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눠지고 둘 사이에 쓰이는 성분들 역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클린다마이신, 나디플록사신 성분의 항생제, 그리고 아다팔렌, 트레티노인 성분의 비타민 A 유도체를 함유한 크림, 겔 제품, 또 이 살균, 각질 완화 효과가 있는 이 벤조일 퍼록사이드 성분과요, 항생제가 복합된 복합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그냥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는요, 크게 비염증성 여드름에 사용 가능한 과산화 벤조일, 또 살리실산 성분의 각질 제거제, 그리고 주로 염증성 여드름에 사용하게 되는 이부프로펜 피코놀,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성분의 소염진통, 항균 성분 복합제, 또 비타민 B3로 잘 알려진 니코틴산 아미드 성분과요, 항균,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아젤라산 성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자, 이 비타민 A 유도체는 모공이 막히는 것을 억제하고 각질을 벗겨내서 이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약인데요. 처음 사용 시 피부 자극감이 심할 수 있어서 소량만 찍어 바르고 또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낮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잘 챙겨서 바르셔야겠죠. 또 이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은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먹는 약의 경우는 복용 시 헌혈 금지, 그리고 무조건 피임을 해야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르는 연고제의 경우 이 임신 초기 사용한 환자에서는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역시나 이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에 바르는 연고 역시도 인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경우는요, 이 몸에 꽤 오랜 시간 남아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 중단하고도 최소 한 달 이후까지는 확실한 피임이 동반돼야 하고요. 이 다른 먹는 여드름 치료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 복용 중 혹은 과거 어느 시점까지 복용을 했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복용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여드름에 좋다는 민간요법이나 화장품 광고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드름에 예민해지다 보면 여드름 흉터가 제거됐다거나 피부 재생을 케어한다 등의 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들을 혹하게 될 수 있죠. 이 여드름 전용 화장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피부 청결에 도움을 줘서 이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통해서 치료에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의약품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치 유명한 여드름 치료제 이름과 비슷한 제품이고 여드름의 효과가 매우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제품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면 일단 의약품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이 화장품은요, 인체 청결 그리고 미화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이 화장품의 여드름 흉터 제거나 피부 재생 케어 등에 대한 효능 효과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10분 이해됩니다. 이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은 모두 비슷하죠? 하지만 이 잘못된 여드름 치료 방법의 선택은 오히려 피부를 더 망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여드름약 사용법과 주의사항 한 번 더 기억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도 잘 보시기를 화이팅!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